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리고 댓글에도 달아주셨던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트라우마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고전적으로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 그분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반응들을 토대로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됐다고 해요. 전쟁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회상을 하거나 비슷한 자극이 될 만한 총성, 이런 것들을 회피를 하시거나 쉽게 놀라거나 멍해져 있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또 많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전쟁통을 겪는, 무서운데 요즘에 좀 그치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장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건 아니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겪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 스트레스 반응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료를 하고 치료 과정으로 끌고 나가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료실에 많은 분들이 저 트라우마 있어요, 개한테 물렸어요, 고양이가 핥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트라우마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 심각한 상해나 부상을 동반하는 어떤 사고에서 살아남은 경우, 성폭행에 노출이 된 경우, 천재지변, 큰 사고에서 가까운 지인분이나 가족분이 숨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을 경우, 자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소방관, 의료진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잔잔바리 사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트라우마라고 엄격히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건 정말로 직접적인 상해, 그리고 목숨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들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PTSD의 가능성도 의료진들이 염두에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적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을 겪으신 분들이 흔히 내가 가진 요소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럴성 싶어서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 증상이 더 심해지고 고착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라는 게 영화에도 등장했던 대사라서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거든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요소들을 다 우리가 미리미리 차단할 수 없잖아요. 운 나쁘게 맞닥뜨린 그런 사건들을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 충격적인 사건, 스트레스 사건 때문에 자꾸 이 장면이 떠오르고 생각하면 열받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게 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점차 완화를 시키는 그런 치료를 목표로 우리가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투약이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불안 증상이 올라오니까 항불안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사건이 나한테 주는 영향력을 약화시킬 기회는 없이 계속 약의 종류와 용량만 늘어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어도 이 충격적인 사건, 스트레스 반응만큼은 투약을 사용할 때 항불안제나 수면제, 계통들은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고 짧게 사용하다 끊어버리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사건은 신경 하나하나마다 공포 반응에 얼어붙은 채로 입력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응적으로 처리를 하고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느냐, 스트레스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완화를 시키는 신체적인 감각, 양측성 자극을 이용하는 치료를 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MDR이라는 치료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EMDR은 왔다 갔다 하는 안구 운동뿐만이 아니고 양측 무릎을
한 번씩 번갈아서 치는 그런 양측성 운동이면 뭐든지 오케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 원래 같았으면 굉장히 괴로운 감정과 신체 감각 그리고 나와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양측성 운동을 해줌으로써 그것들이 처리가 된다는 이론을 우리가 사용을 해요.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신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제가 적용을 해보면 제일 반응이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나한테 과각성, 쉽게 놀라는 그리고 멍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겪으신 분들은 의료기관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꽤나 괜찮은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저는 통상적으로 4, 5회기 정도만 되어도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충분한 효과들을 얻고 가시는 것 같아요. 투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긴 한데 적어도 스트레스 반응,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은 다른 어떤 양극성 장애, 조현병, 재발성 우울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투약의 역할이 많이 작습니다.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기억이 지워질 순 없어요. 근데 기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나와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계속 그 생각이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가 핵심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그렇네요. 제가 트라우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네요. 사건 관련해서 영향받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뵙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